난로 하부는 대형 펌프 케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하부에 대형 펌프 케이싱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나무 받침 그물망을 놓고 그 아래 재받침 통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 400A짜리 외통 관이 형성되어 있고요. 높이는 600mm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통은 300mm 관입니다. 그리고 내통은 200mm 관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에는 용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 통의 무게에 의해 가지고 하부가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케이싱에 외통을 얹고 그 다음에 중간통을 얹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통은 하부와 50mm 정도 띄워서 상판에 고정시켰습니다. 이 상판이고요. 상판이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통과 외통 사이는 70mm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1차 공기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1차 공기 유입통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를 보면 연통에 빠져나온 이 뜨거운 열기를 여기에 회수를 하여 열교환시켜서 이중관을 통해서 열교환된 뜨거운 공기가 배관을 타고서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부는 나무를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두게 되어 있고요. 뜨거워진 공기가 통해서 내통으로 나무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소가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장에 부딪힌 다음에 열을 전달하고 다시 300A와 400A 사이로 폐가스가 빠져나가서 이쪽에 펌프 케이싱 속으로 이렇게 라운드 돼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외통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만들어진 그 외통에 열교환된 1차 공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유입되게 하고 폐가스는 이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디귿자로 배관을 한번 이렇게 꺾어서 열을 실내에 충분히 방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하고요. 수평으로 가는 배관은 이쪽 좌측의 중심보다 가장자리 벽 쪽 방향이 좀 낮게 형성하여 혹시 생길지 모르는 목초액 등이 난로 쪽으로 유입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벽을 통과한 다음에는 십자관을 사용해서 이쪽에 청소할 때 사용하도록 이 캡을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부는 냉기가 빠질 수 있도록 하고요. 상부는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용접할 겁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450도씨 이상의 뜨거운 화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부에 나무 받침 그물망 위쪽에다 내화 시멘트를 좀 이렇게 발라줄까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바로 쇠로 전달되지 않고 내화 벽돌 이 사이에 열을 머금고 더욱더 뜨거운 열기가 전달해 주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구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2차 공기 그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밴딩 시켜 라운드 시켜 가지고 200A와 300A 사이에 200A 바짝 붙여 가지고 여기 배관 구멍을 윗방향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타고 남은 유증기가 완전히 연소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2차 공기 공급 계획입니다. 2차 공기 투입 경로는 여기 배관에 라운드 시켜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접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배관 여기까지만 배관을 옆에 벽에 붙여 가지고 들어올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공기 쪽에 뜨거워진 열기가 들어가 가지고 바로 목재에 타는 1차 공기와 벽에 붙어 있는 이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밑으로 라운드 해 가지고 밖에 라운드 되어 있는 밴딩 되어 있는 이 배관 사이로 공기가 2차 공기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쪽에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모습은 이렇고요. 밖에 나가서 실물 모습을 보고 설명을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난로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쪽 이제 연도가 위로 이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임시 마감으로 해놨습니다. 청소하고 잘 때 이쪽에 막대를 집어넣어서 재를 긁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하부로는 냉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을 좀 빼놨습니다. 밑에 막아놨고요. 이것은 수평보다 약간 하부로 아래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목초액이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구조입니다. 위로는 100A짜리 파이프가 한 4m 정도 올라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지를 연결해서 분해 조립을 통해서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고 청소할 때도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댐파고요. 댐파를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형성돼서 보일러 몸통으로부터 나온 연도입니다. 이것은 폐가스가 나갈 때 뜨거워진 열기를 밑에 하부에 1차 공기가 들어갈 때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열교환 해가지고 달구어진 1차 공기가 이 유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재와 함께 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 밑에는 목재 받침 그물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판이 이제 보일러 하부에 저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와 목재가 함께 들어가서 연소하고요. 저 하부는 한 50mm 정도 이 목재 받침판과 떨어져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겉에 있는 외통이고요. 400A짜리입니다. 높이는 600mm고요. 중간에 300A짜리 통이 이 사이에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열기가 들어가서 연소가 된 다음에 200A와 중간통 사이로 연기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cm 정도 띄워놨습니다. 70mm 사이로 이게 화력이 넘어와서 이제 외통과 300A 사이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합니다. 넘어와서 폐가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게 이제 펌프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대형 스테인리스 펌프 케이스인데 이 사이로 이제 들어가서 라운드 돼가지고 폐가스가 모여가지고 일로 나옵니다. 이 앞쪽에는 불보기 창을 만들어 놨고요. 내열 유리로 여기서 마감을 해서 쳐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난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고요. 바퀴 우레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재가 100%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통과 중간통은 그냥 이 펌프 케이스의 상부에 그냥 올려놨습니다. 요것은 그냥 센터를 잡아주기 위해서 네 군데 철판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부에는 용접하지 않고 올려놨고요. 이제 외통도 그렇고 중간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통은 이 상판에 이렇게 달라붙여 가지고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거와 이 상판과 이 200개짜리 통이 쑥 빠지지 않도록 속에서 고리로 만들어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용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용접하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도 용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통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 상판과 그 다음에 이 네 통 사이에 고리로 이렇게 붙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 네 통과 상판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돌리고 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용접하지 않고요. 이 80A 엘보를 이 속에 쏙 들어가게 만들었고, 이것은 100A짜리 배관입니다. 레이저집에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왔고요. 이 판도 용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부의 판도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용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청소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이게 쏙 들어가서 꽂아주고, 이것도 요만큼 턱이 있어가지고 쏙 들어갑니다. 이게 딱 맞고요. 나무 집어넣을 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뒤의 모습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고, 하부의 재바지통은 이건 이제 나무 받침 고물망인데, 이 상부에 이제 내열 시멘트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두께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가 이 쇠에 직접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화실의 온도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내열 시멘트를 이렇게 좀 발라줄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판이 결국에는 이 재바지통 하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재바지통인데요, 경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중 내 마개와 외 마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금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젤을 꺼낼 수도 있고, 불보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쪽이 토치를 가지고 가했을 때 이 나무 받침목, 이 건물망을 통해서 불을 붙일 수도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부에 이렇게 장착이 될 거고요. 여기서 토치 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쪽으로도 불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이쪽이 직접 하부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보기도 할 수도 있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재료를 털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끓으면 이 판 전체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분리돼서 재를 이쪽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바지통 자체가 이 펌프 케이싱 하부에 이렇게 볼트로 달라붙어서 장착이 되겠습니다. 바퀴는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락이 좀 설정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바퀴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했고요. 이건 레이저집에 전부 재단해 와 가지고 제가 용접을 다 했습니다. 이 선반집에 와서 이 봉을 깎아 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모든 게 100% 스테인리스다 보니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저기 세워놓은 꿀떡이 100A에서 80A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임시로
플랜지 용접해가지고 해놨고요. 이제 80A가 좀 가늘다 싶으면 100A짜리로 연속해서 이렇게 올릴까 해서 지금 100A짜리 여기도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쪽에 신속하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퀵, 이거 뭐랍니까? 퀵 조인트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판에 이제 냉기가 빠져나올 수 있고 목초액도 이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좀 조만하게 뚫어 둘까 합니다. 한 5mm나 6mm 정도 뚫어 둘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걸 끓으면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제도 긁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이물질이 찼는지 확인도 가능할 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이제 연도를 퀵 커플러처럼 신속하게 조인할 수 있는 이 구조를 하나 더 용접해서 저게 결합을 해서 위로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연도는 세라코 울이나 내지는 유리섬유 계열로 해서 외부로 이제 단열시켜 가지고 테이프를 밑에서부터 위로 감아 가지고 빗물이 유입이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감아 가지고 보온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에는 이 높이를 225cm를 했습니다. 225는 보통 가정집에 230 높이의 이제 벽을 뚫고 가도록 천재 설계를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팩게스가 이렇게 와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벽의 균형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선택이 용이하도록 플랜지로 결합을 해놨으니까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내에 이 뜨거워진 열기가 충분히 많이 방산을 하고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관을 꺾어줬습니다. 한 포인트 수평으로 꺾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수평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관을 통한 거꾸로 타는 난로 시스템이고 성공할런지 실패할런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 경험이자 2년 동안 하나씩 재료를 모아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거를 만들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접 나무를 넣고 떼면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검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